인생의 첫 포르쉐인데 그 차주분이 이제 뭐 독자분 덕에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2016년식 그 박스터. 네. 어떤 모델이죠? 이게 S입니다. 아, S. 오. 전방에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사실 제가 그 직업적인 특성상 뭐 BMW나 뭐 AMG 같은 경우는 되게 흔하게 접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르쉐 같은 경우는 저의 관심 영역도 아니었고 뭔가 좀 되게 넘을 수 없는 선에 이제 있는 차 같아가지고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잠깐 지금 주행을 하고 있지만 왜 그 사람들이 BMW와 AMG를 넘어서 이 포르쉐를 결국 가는지 스포츠카에 있어서는 그걸 좀 확실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포르쉐 이제 그 박스터 차주분을 만나가지고 이 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뭐 장단점을 한번 들어볼 건데 이 차주님께 우선 이 차에 대한 이제 소개 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이야, 이 짧은 시간에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차 맞죠? 네. 사실 이 차 이제 트림과 그 연식, 그 누적 주행 거리가 어떻게 됐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적 주행 거리는 지금 보시면 83,000원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트림이라면 뭐를 설명해드려요? 노멀, 뭐 까브리, 뭐 S. 저는 이제 네. S 모델. 예. 네. 그럼 이 차 이제 구매 경로가 어떻게 되시죠? 구매 저는 뭐 새 차를 구입한 건 아니고요. 예. 네, 중고차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고요. 네. 네. 그 중고차로 이 차를 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성능보다도 예. 이게 되게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뚜껑 열린 차를 타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던 중에 예. 네, 성능도 성능이겠지만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예. 네, 그래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맞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과분하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려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외관 둘러보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네. 돈을 좀 많이 버시는? 아니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고요. 네. 네. 열심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포르쉐 박스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카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차고, 어떤 지금 이제 그 차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로도 굉장히 인기가 좀 많은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고로 이제 어떻게 구매를 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차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닌데 네. 포르쉐를 볼 때 몇 가지 이제 봐야 되는 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만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주변 지인분께서 또 이 중고차 쪽에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좀 구입을 하게 돼서 좀 안전하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몇 년식이었고 몇 킬로 때 이제 이걸 인수하셨죠? 제가 이게 16년형으로 알고 있고요. 6만 킬로 정도에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6만 중반대. 네. 6만 킬로 정도 된 차량을 이제 인수할 때 불안함 같은 거 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는데요. 전 차주분들이 네. 정비를 다 해놓고 관리를 네. 한 상태여서 네. 크게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당시 가격은 어느 정도 주셨죠? 제가 다 취등록세 내서 한 8천 중반대로 좀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특별히 어느 정도 나왔나요? 보험료는 1년에 한 19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비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취득세나 이제 연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잘 기억은 안 나고요. 연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도로에서 연비 주행이라고 하면은 한 12km대까지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야, 12km까지. 네, 밟으면 끝도 없지만요. 주로 용도는 어떻게 되시죠? 출퇴근용이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르쉐 이제 박스터에 대해서 일전에 저희 부산 사장님께서 좀 비판을 했잖아요. 네네. 오늘 좀 약간 포르쉐 이 박스터의 뭐 좋은 점, 이 부분을 위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판하신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적인 입장이 있으신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제가 운전할 때 승차감이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승차감이 불편하진 않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세단과 비교하면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연비적 측면에서도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픈이 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확실히 장점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때 사장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이 차 방지턱 넘을 때 돌덩이를 넘고 막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시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도 개인적인 차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차 같은 경우도 얘가 딱딱한 것보다는 탱탱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탄력이 있는 좀 출렁거리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좀 딱딱함보다는 좀 그런 쪽에 좀 치우치지 않나. 네. 수납 공간이 좀 아쉽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제가 이제 클러치 같은 거 들고 다니는데도 네. 놀 자리가 없어요. 뭐 컵홀더는 2개가 존재해서 괜찮은데 네. 나머지 부분들 뭐 대시보드 있어도 근데 사실 이거는 수납 공간으로 많이 잘 쓰진 않고 보통 차량 등록증에 이런 거 많이 넣어놓는데 나머지 뭐 핸드폰을 놓는다든지 핸드폰도 이렇게 있는데 수납 공간이 많이 지금 아쉽죠. 개인적으로는 네. 좀 선글라스 넣는 데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네, 그것만이라도 네. 어떻게 좀 있었으면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차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차주분께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네. 바이크를 되게 좋아해서 차 대신 바이크를 오래 타고 네. 바이크 라이프를 굉장히 즐기는 편이었는데요. 네. 이 차를 타면서 바이크를 잘 안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 일반 차량을 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재밌는 장난감을 타는 기분이 되게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 차를 산 게 성능보다는 이 오픈 네. 요거 때문에 지금 네. 와서 웃는데 요거 때문에 와. 네. 와. 오픈 에어링. 네. 예. 요거 때문에 저는 구매를 한 게 가장 큽니다. 실제 그러면 이 오픈 에어링이 되는 차들이 몇 개 더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박스터였던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또 거기 두 번째 이유라고 하면 네.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포르쉐 봤기 때문이겠죠. 어차피 똑같은 비슷한 네. 돈 주고 살 거면 네. 이왕 한번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차주님? 두 번째 장점. 네. 아, 그럼 두 번째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장점은 밟거나 가속력 부분에서나 아니면 이제 그 와인딩을 하는 부분에서 너무 좀 재밌고 일반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바이크를 또 타시니까 그 네. 바이크랑 비교했을 때도 이 포르쉐 그 박스터가 이제 만족시켜줄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그거는 만족을 충분히 바이크 이상으로 시켜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바이크도 이제 전체가 다 뚫려 있듯이 바람을 맞는 것처럼 네. 얘도 이제 뭐 이렇게 오픈 에어링을 하고 달리면은 바이크랑 똑같은 느낌으로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잠깐 오실까요? 그러면 코너링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코너링은 실제 좀 어떤 느낌인지.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급격한 이제 코너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차가 쏠린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는 딱 네 발을 다 딛고 그냥 가는 느낌이에요. 네 발을 그러니까- 딛고 간다. 네. 예. 그러니까 딱 붙어서 이제 바이크로 이제 코너를 타듯이 진짜 안정적으로 넘어가요. 네. 그냥 미끄러지는 것도 없고 쏠림도 거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물론 더 좋은 차들은 더 잘 가겠지만 이제 제가 타본 차 중에서는 이게 진짜 그런 재미가 있어요. 엄청 빨라서 막 달리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와인딩을 했을 때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전에 뭐 이제 그 바이크 중에서도 R이라는 게 좀 있었나요? 네. R 바이크? 네네. 그게 어떤 의미죠? R이 이제 네. 레이스 레플리카라는 거의 약자거든요. 예. 보통 이제 저희가 모토지피라고 하는 그런 그 슈퍼바이크 타는 데에서 예. 그 슈퍼바이크들을 복제해서 만든 거를 이제 RR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RR의 약자죠. 레이스 레플리카. 레플리카 복제품이잖아요. 네네네. 레이스의 복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RR. 저희가 타는 이제 R차라고 하죠. 그거의 약자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이 이 차를 타고도 이거 더 이상 그 바이크가 생각 안 날 정도로 이제 주행했을 때 만족감을 주는구나. 실제로 저 예. 말고도 다른 분들도 예. 이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이 박스터를 구매해서 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차를 주행하시면서 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차량을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 문제는 그렇게 그 생각만큼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고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걸리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2인승이다 보니까 그 만약에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이 이제 이 차 한 대만 이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서비스 센터 서비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제 경험이 좀 있으세요? 뭐 네. 사고 난 점 없으시겠지만 이 차량에 뭐 이 고질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제가 듣는 이제 고질병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그 등속이 잘 터집니다. 뒤에 뒷바퀴는 그게. 네. 네.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센터에 가면은 그거를 보통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 거의 금액이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안에 이제 등속이 있는 고무가 이렇게 빠져서 되는 거라서 좀 이렇게 잘 알아보시면은 그래도 싼 가격에 뭐 한 2-30만 원에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등속 부분이 그렇고요. 네. 다른 분들은 가끔 있는 분들 미션이 나간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뭐 그런 건 아직까지 저는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벤츠보다 더 유지비가 싸다고 들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우리나라에 이제 분당, 이 수도권은 분당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네. 실제 그 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 같은 건 좀 느끼신 적 없으세요? 막상 가서 이제 고치고 이러는 건 이제 불편한 점은 없고요. 네. 이게 가서 뭔가를 고치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불편해요. 빨리 이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오래 기다리시는 분은 제가 뭐 3주, 2달 뭐 이렇게 계시는 분도 봤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증이 끝난 차량이시라면 충분히 그런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고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거를 좀 알아보셔서 하시면은 좀 더 좀 싸게, 더 좋게, 빠르게 더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오픈 에어링이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열리는 속도나 네. 그리고 몇 킬로미터 이하에서 안 열린다 이제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그런 거는? 사실 전혀 불편하진 않아요. 한 70km 이하에서는 문 열고 닫고가 가능하고요. 개폐 속도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0초 안으로 다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에 오는 거는 전혀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뭐 소음이나 이런 것도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상 그렇게 소음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사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차주님 순발력을 또 요구하는 급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당황하실 수도 있을 만큼 쉬운 네. 질문이어서. 네. 그래서 그 여름이나 겨울에 이 네. 차를 탈만한가요? 예. 네. 의외로 빨리 네. 시원해집니다. 빨리 따뜻해지고. 그래서 정말 그 요즘처럼 34도 이렇게 육박했을 때도 뚜껑을 따진 않습니다. 네, 머리는 익어요. 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5분 만에 닫았어요. 그럼 뭐 적정 그 기온은 몇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예. 보통 한 25도, 25도, 27도에도 해가 없으면 되는데 그 햇빛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와이프가 있는데 보통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저녁에 오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겨울에는 정말 반대로 이제 열었다가 정말 추워서 그 얼어붙는 듯한 느낌 받으신 적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겨울은 의외로 더 열고 다닐 수 있습니다. 바람이 안 들어와요. 한 120까지 달려도 바람이 안으로 그렇게 많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하차감 이런 것들 좀 있으신지? 뭐 예전에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차감이라고 따지면 이 차가 뭐 되게 뭐 못 보던 차다라고 해서 하차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색상 때문에 쳐다보시는 경우는 있어도 뭐 포르쉐다 이래서 쳐다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포르쉐 하면 또 포르쉐 박스터 같은 경우는 이게 포르쉐 라인업 중에서 가성비 모델이고 또 중고차 감가상각이 정말 잘 된다는 소문이 나 있어요. 저는 이 차가 가성비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요. 그러니까 싸서 포르쉐를 산다기보다 물론 그게 첫 번째 이유겠죠.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이유일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유를 따지자면 911이나 얘나 아예 종류가 틀려요. 빨리 달리고 뭐 이런 거보다 이제 와인딩 위주로 재미있게 타는 거. 바이크로 따지면 1000cc는 엄청 빠르거든요. 뭐 제로 100 1.8초고 뭐 314km 나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600cc의 오토바이는 뭐 이렇게 RPM을 쥐어 짜면서 막 달리는 그런 맛이 있듯이 얘도 좀
그런 편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 리뷰를 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이제 박스터를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이 타면 좀 후회할 것 같다. 이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30대 후반이고요. 곧 있으면 이제 40이 다 되는데요. 네. 제 나이 또래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되시고 이런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이면 고민을 안 하시고 한번 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뭔가 좀 편한 차를 찾고 뭔가 딱 이 하나 차 한 대만 사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천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 이제 일반유 또 고급유 어떤 거 넣어야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무조건 고급류 넣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지인 형님이 네. 일반유 넣으셨다가 네. 엔진이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꼭 고급류를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연비도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음 모델은 어떤 걸 좀 궁금하시고 구매를 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약에 금전적으로나 여유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좀 911을 사보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박스터도 타봤으니까 911로 좀 타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긴 합니다. 911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시죠? 일단 좀 차가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얘는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스포츠 성능이 좀 날것의 느낌이 강하다면 얘는 좀 이렇게 약간 세단의 느낌이 좀 강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